안녕하세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입니다. 하이파이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일부 방송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쭉 올려왔는데요. 그 관계로 하이파이브를 잠시 쉬었었습니다. 우리 인턴 또 사무실 식구들의 열화 같은 요구로 하이파이브 다시 시작하게 된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면서요. 오랜만에 하이파이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국방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3년간,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하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나섰었는데요. 그때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할 때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올해보다 8% 늘어난 총액으로 따지면 50조 4천억 원을 정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북한한테는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군사력에 의한 평화, 그 도구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계속 대규모로 국방비를 늘리고 전력을 증강하면서 북한한테 비핵화를 선택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요구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4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세계 한 9위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이고,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5배 정도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북한 군사비에는 한 30배 정도 되고 있고요. 요즘 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일본 국방비의 87%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 한 3년 후에는 일본의 국방비마저 추월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 경제, 복지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력에서 중요한 것은 누적 투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국방비를 투자해 왔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GDP 대비 1% 미만으로 계속 국방비를 조절하는 반면에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방비를 계속 늘려온 상황이거든요. 외국의 한 군사력 평가 기관은 한국의 군사력을 작년 또 올해 2년 동안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세계 7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8위, 올해는 이제 6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력이 거의 대등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계 7위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재래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기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겠죠. 국방비를 당장 줄이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국방비를 늘리는 게 마치 상식처럼 간주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국방비가 유일하게 줄어든 해가 있습니다. 1997년 연말에 IMF 터진 그 직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소폭으로 감소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계속 습관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식처럼 굳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당장 줄이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방비를 앞으로 3년 동안 동결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국방비를 동결해도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증강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방력 증강, 군사력 증강에 해당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한 15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력 개선비를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년씩 줄여서 장병들의 급여를 포함한 이제 그 사병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을 하더라도 3년 동안 약 41조 원 정도의 방위력 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도 사실 상당한 수준의 전력 증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동결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전력 증강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국가적인 결정,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 이런 부분들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국방비 동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요구는 정규직 대비로 본인들의 급여를 80% 정도로 올려달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걸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공공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이제 비정규직 분들이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F-35 전투기 한 대 값인 것이죠.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보면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한 분들이 2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분들이 너무 이제 과로에 시달리니까 집배원들을 약 2,000명 정도 증원을 할 경우엔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 자리를 안타깝게도 이제 집배원들의 과로소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2,000명을 증원하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한 3천만 원의 연봉을 책정한다고 한다면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6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은 과연 나라 살림이 재정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 증권과 같은 소모적인 부분에 쓰면서 이분들의 삶, 또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평화가 그냥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방비부터 동결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국방비를 동결하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약 1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5조 원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